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 BM을 꼭 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의 평가치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내가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라 다들 각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평가를 믿자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시장의 평가가 이미 나와 있죠. 고가 58만 4천 원. 근데 여기서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44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44조를 해야 돼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간에 무한정 빠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무한정 빠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쵸? 강하게 내렸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실제 하락폭을 고가부터 저가까지 딱 계산해 보잖아요. 25%짜리 하락이 나온 겁니다. 내가 고가에 잘못 잡잖아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가 이미 결정이 나 있고 이때 당시에요. 그쵸? 떨어져 있을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30조 전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전구체 그리고 여기다가 리튬을 딱 추가하면 양극재가 나오는 구조는 그냥 사업 구조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양극재가 쇼티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평가치 자체가 말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그쵸? 50% 정도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조정일 뿐이다. 어저께, 그쵸? 어저께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에코프로 BM이 떨어져도 그쵸 62평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최저치를 62평의 지지 구간으로 잡았을 때 그 이유는요. 그쵸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 최저치로 봤을 때 어차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폭에 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가격대를 잘 잡자. 그렇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잘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요. 뒤에 나와요. 지금 좋은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막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22년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22년도 1분기에 서프라이즈, 2분기에 서프라이즈, 3분기에 서프라이즈. 그쵸? 근데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왜? 그 전에 많이 올랐거든.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2020년과 2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게 23년도였던 거고 대장주로 치고 달린 게 에코프로였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그쵸? 원자재 확보하고요. 에코프로 BM 양극재 만들고요. 중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구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구조를 가지고 에코프로가 갑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올라가는 놈이 갑이에요. 우리는 사업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문제지. 그러려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근사치에선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맞는 구간에서 내가 계속해서 놀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도요. 공매도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네들은 이제 차익이 아니라 손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다가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준치를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딱 적용을 시키면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정확하진 않아도 근사치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24일 날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고 강프로의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다시 얼마에 잡을 거냐. 왜?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시장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봤자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은 당연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은요. 결과적으로 평균치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싼 가격에 형성되고 있을 때도 있고요.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가처럼 유가가 그렇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40에서 60불 사이,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60에서 80불 사이,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는 100불에서 120불, 그리고 뭔가 하방 쪽으로 이슈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죠.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 어때요? 경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유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갔던 게 120, 150불까지 올라가고 지금 다시 60불, 7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평균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리튬 가격의 움직임이고, 리튬 가격을 토대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양극재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은 7%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황을 체크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입니다.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특징점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이 두 가지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제가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느냐?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달성을 해야 시장 주도주가 됩니다. 주도주를 매매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사이드에서 내가 보유기간만 늘어나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로 가는 과정에서 내가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면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됐는데 정확히 장 시작 전에 나가죠. 그쵸? 8시 53분, 8시 54, 8시 54, 그쵸? 자, 맨 위에 있는 시노펙스를 보잖아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쵸? 고가에서 매물을 맞았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하락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노펙스 어때요? 그쵸? 고가를 지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시가 0.9, 고가 23%. 그쵸?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다.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시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스윙급의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 스윙 종목은 모두 신고가 종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나가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좋아서 갈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재료보다 가격이 더 중요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오늘 6% 상승했죠? 그렇죠? 시가 보세요. 1.6%, 오늘 종가 6%. 그렇죠?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그렇죠? 그리고 시노펙스는 10% 정도의 수익.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진행한다는,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의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큰 수익을 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한익스프레스, 그쵸? 한동훈 관련주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한익스프레스, 그쵸? 정확하게 11월 20일 날 진행이 됐고요.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정확히 이때 종가 25%, 하루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쵸? 시노펙스. 자,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급등한 내용 보이시죠? 자, 내용 보면 어버브 반도체 상한가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지금은 너무 그 단기 상승폭이 많이 나와서 단기 과열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요 날이에요. 12월 19일. 또 신고가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있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공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신고가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딱 입장하시면 되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진행은 합니다. 원래부터 무료인데 입장 제한을 풀고 1000분까지만 딱 받을 거예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신고가를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신고가 검색기를 당연히 드려야겠죠. 그쵸? 어떻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이에요.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중요하다. 그 내용을 딱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정확히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소통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쵸? 질문도 받으니까 딱 받아보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 5% 빠졌지만, 그쵸?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는 의미 있는 고점인 것은 맞아요. 의미 있는 고점. 왜? 그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50%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과열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급이 더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을 계산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내가 매도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도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쵸?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자.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한 1시간 정도 내용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기도 힘들고 편집도 힘들어서, 그쵸?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교육, 즉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기준이 선반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영은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시세가 안 끝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어떻게 신고가를 잡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강할 수 있는 종목, 그것도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연초에 신고가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